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재료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투자 계획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수요일 밀키트 재료 준비 도와주시고 계신 분은 바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입니다. 자, 종목 검색기 통해서 오늘의 돈줄 종목 잡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나 개장 후에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로 여러분께 수익으로 혼줄 내드리러 나왔으니까요.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대표님께 그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잘 버텼지만 우리 시장에 검은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확산 여파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거래일 동안 100bp 넘게 하락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3월 FOMC를 앞두고 있어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전날 강하게 내렸던 환율 또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장 초반 1297원까지 내려갔었지만 이후 우상향하며 9원 30전 오른 1311원대 초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양지수는 하락 출발 후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일저점 부근에서 마쳤는데요. 239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2.5% 넘게 빠지면서 234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무려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58포인트에 멈췄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담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 막판에 소폭이지만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 포지션을 지켜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던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넘게 사들였지만 지수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폭락했던 은행주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예정된 3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주요 물가지표 또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모처럼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제2의 SVB라는 위기설이 돌며 전날 60% 넘게 폭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27% 가까이 급등했고 대형 은행주들인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JP모건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개장 전 나온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오르면서 컨센서스와 같았는데요. 직전월인 1월의 6.4%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또 2월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완화의 신호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에도 0.4%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달의 0.5% 상승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번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전날에 급락세를 딛고 4.39%까지 치솟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687%까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06%, 나스닥이 2.14%, S&P 500 지수 1.65%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상에서 공개가 되지는 않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도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은 오픈 채팅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샵 3989번호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제가 좀 무지개 보라색 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0%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갤럭시아 SM 1월 20일에 2,185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4,230원 기록하면서 100% 가까운 수익률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앤원 에너지가 55%, 미래컴퍼니 40%, CIS 24%, 성일하이텍도 두 자릿수 수익률로 마칠 수 있었고요. 에코프로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200% 넘는 수익 달성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 리튬과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60%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서 두 자릿수 넘어서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재선 대표님께 이 자리 옮겨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와 있는데요. 오늘 또 마침 3월 15일이기 때문에 3월도 어느새 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럴 때 중심 잡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출연하셔서 여러분 수익으로 혼쭐내주시는 이재선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빨간색과 보라색 약간 무지개 같은 느낌 너무 억지인가요? 좋습니다. 네. 오늘 무지개 같은 시장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 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한 주에 중심이 되는 수요일인데요. 어제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이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에 무지개처럼 좀 다채로운 수익으로 채워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두 자릿수 넘어서 세 자릿수 기록한 수익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종목을 잡아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들어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다양한데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발의를 앞두고 있죠. 원래 네. 어제로 예정돼 있었는데 맞아요. 이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 에너지 관련주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수익률 리뷰를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직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입니다. 자, 작년에 이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돌파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렸고, 리튬 관련주들 대장은 꾸준히 저희 교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래나노텍 그리고 금양 이 두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면서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미리 매수하기는 조금 불안해서 나는 좀 뒤늦게 포착을 했더니 너무 많이 올라 버렸네요 하시는 분들께 제공해 드린 게 제가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내일 아침 7시 되면 또 풍문으로 들어오서 여러분들 돈줄 종목 보실 텐데요. 그때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3%, 63.17%라는 좋은 수익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2월 23일 날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포착 당시에 보면은 이 종목이 좋은 구간이 아니었어요. 바닥을 형성하면서 첫 번째 18,000원 구간에서 첫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반등 22,000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점 구간다, 고점 구간, 단기 저항 구간을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지지선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늦게 포착을 했느냐?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대장인 미래나노텍과 금양을 먼저 여러분들께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발주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보다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순환매 노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해 드렸는데 25,500원에서 포착한 이후에 정말로 한 열흘 만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때 이제 2월이 짧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굉장히 뭐 훌륭한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핵심 원자재법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뭐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섹터가 이제 폐배터리 섹터인데요. 이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가장 뭐 이제 시가총액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룹사 자체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또한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서 2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전설의 불기둥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포착할 때 보시면은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바닥권에 있기보다는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포착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내가 최대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멀리 이제 기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자금이 제한적이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하는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이렇게 초반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크게 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감일이 이제 어제까지인데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건 오늘의 밀키트 섹터를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주 쪽, 뭐 지열 쪽이나 뭐 태양광, 풍력 모두 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종목 또한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이었죠. 3월 2일에 포착해서 3월 9일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뭐 62%나 상승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우리가 개장 초에 볼 이 불기둥 검색기 기억나시죠? 돈주 선생 세력 수급 포착이 되어서 5.72% 상승한 4,715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교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9시 4분 개장 초에 포착해드린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포착을 해드리고 개장 초 이후에 당일날 급등이 발생을 해서 당일날에도 10% 이상의 강력한 수익률을 보였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만에 62.88%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도 2월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지에논 에너지나 뭐 에코프로 3월에도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기
받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제 어려운 구간이었던 지금 시장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내 종목이 소외주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깔끔하게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는 14일 발표였습니다.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작년에 일단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수에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좀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화이트데이에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우선은 16일로 발표가 이틀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좀 새롭게 지켜봐야 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폐배터리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이런 종목들 묶어서 수익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에코프로, 지에넌 에너지 관련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자 오늘 밀키트에서 또 새롭게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테마들 준비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종목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신다면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예상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6분 20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어제 우리 시장 말씀 들으신 대로 너무나 많이 빠지면서 우려된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간밤에 좀 미국장이 상승하면서 다시 희망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1% 넘는 강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자면은 1.24% 끌어올리면서 어제 종가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2378선까지 회복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네요. 1.4% 가까이 오른 768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세한 지수 개장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재선 대표님과 다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대표님 저희 핵심 원자재법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테마 얘기 한 가지 정도 잠깐만 더 여쭤보자면은 네. 그 친환경 쪽이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뭐 작년 여름에는 태조 이방원 하면서 뜨거웠다가 지금 이제 개구리도 깨어난다고 하고 병칩이죠. 병습이 지났고 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저희는 이쪽 테마를 봐도 괜찮은 거 맞나요? 친환경 쪽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리고 뭐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보는 거는 가능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분명히 저렴한 구간은 맞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순환하는 나는 매수해서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의 지지받는 구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출발하는 상승 초입 구간을 노리시는 게 낫고요.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 투자해서 보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그냥 쌀 때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알아서 나중에 확인했을 때 잊고 있다가 봤을 때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이 참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발은 이미 2차 전지 쪽에서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해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시작했으니까 언제 순환매가 도느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간이고 가능성 있는 섹터다. 앞으로 뭐 탄소 제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이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인내심이 좋으신 투자자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현재 지금 담아가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열어봤을 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나오셔서 얘기를 또 여쭤보자면은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월요일에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너무 폭락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우선은 간밤 미국장에서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긴 한데 이대로 진짜 안도해도 되는 거 맞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주 후반에 미리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후반에 미리 하락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요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은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먼저 올라왔습니다. 10월 달에 올라와서 11월부터는 박스권 상단 하단만 반복하면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최근에 살짝 이탈했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 모습이죠.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을 제한하면서 반등을 만드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희 교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사태가 될 거라고 하면은 미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지금 금리 인상되는 부분은 아예 다 리셋돼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금리를 뭐 인하할 것 같은 움직임은 아니다. 0.5% 인상은 나왔다가 이게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금리 0.25% 인상한 정도로 좀 완화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고, 그리고 은행마다 이제 뭐 자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성향이 다 다른데 지금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바로 IT 기업들,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B은행이라던가 신한은행, 뭐 이런 하나은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여기는 창업투자사, 벤처캐피탈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금리를 너무나도 가파르게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단행하면서 가파르게 올렸죠.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고, 정말 큰 문제가 될 거면은 우리나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중은행 같은, 예를 들면 뭐 JP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이런 쪽으로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은행들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뱅크가 대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모두 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예금을 이제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줄이 한 20명씩 줄이 계속 서 있었는데 나오는 사람들 표정은 다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 그 투자 자금 그리고 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은행은 안전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뱅크런 사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뱅크에서도 안정적으로 다 인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뱅크런 사태는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어제 우리 시장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제가 14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 지금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 주식 매도한 금액은 한 6천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가가 밀렸느냐? 바로 선물하고 이제 옵션, 이 파생 동향으로 밀어내렸습니다. 선물을 18,000계약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을 강력하게 매도하고 풋옵션을 일부 매수하면서 선물로 지수를 찍어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주식을 어제 이 선물 18,000계약이 아니라 1조 8천억을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팔고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죠. 옵션은 더욱더 단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흔들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되 우리나라 시장을 떠날 마음이 없구나라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하단에 살짝 이탈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락을 위한 박스권 이탈이 아니라 하단을 한번 흔들고 나서 그 하단 구간을 재차 회복하면은 트랩 구간, 속임수 구간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 트랩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트랩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를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약간 부진한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점을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하단을 이탈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 리스크를 한 몸에 받은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 CPI 지수 같은 경우도 6%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목표치에 딱 부합하는 부분이었죠. 예상치만큼 부합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미증시도 다우지수가 1%대, 나스닥이 2%대의 반등 보인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만 되돌려도 오늘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서 시장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시장 실제로 지금 회복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지수 잠시 한 번만 더 다시 지켜보시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올리면서 2,380선도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 넘게까지 회복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에 비하면은 물론 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773선까지 다시 올라와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좀 긴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앞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CPI 관련해서 괜찮게 나왔어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이제 21일, 22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표님 뵐 때는 그 FOMC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5bp 인상 쪽으로 예상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단 한 번도 예측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계속 얘기하셨던 거, 그 파월 의장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네. 본인 말 잘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네. 비슷한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저는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로 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희망적인 부분. 네네. 그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0.5% 인상한다라는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소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새로운 입장,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발표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뉴스가. 뉴스라고 할 수도 없겠죠, 뭐. 네, 그러니까 뉴스 이름 그대로 새로운 소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되는 입장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재미있고 자극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고, 실제로 팩트만 보면은 거의 미국에서도 90% 이상이 0.25% 25bp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뉴스 그리고 작은 그런 그 목소리 일부의 외침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중용행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편안하게 좀 주식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존에 있던 추세대로 가다가 잠깐 조정받을 타이밍에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심호흡도 좀 해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좀 마사지 해주고 쉬어줘야 또 뛸 수 있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챗 GTP 관련해서 AI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등등해서 너무나도 좋은 섹터들이 다양하게 많이 올랐는데 한 차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향후 이제 어떤 섹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도 눈에 딱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지금 주목해 봐야 할 테마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FOMC 관련해서도 큰 걱정을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주도 테마에 편승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잠시 후 또 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후에 종목들 잡아주시고 가격 대응 전략까지 잘 세워서 포트폴리오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에만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이재선 대표님께서 뭐 주말에도 계속해서 교육 도와주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고요. 문자 메시지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이제 좀 다시 한번 주목해볼 테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좀 보시자면은 계속해서 오르는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로봇, AI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개장한 지 한 1분 정도 지나가면서 지수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지수 기분 좋게 강세로 출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1.26% 가까이 올리면서 2370선 올라와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훨씬 더 갭을 강하게 띄우면서 출발합니다. 2% 넘게 현재 2.2% 가까이 올렸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6.5포인트 정도 상승한 774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하락률을 다 모두 만회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우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520억 정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77억 원, 기관인 350억 정도 매도 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자면 여기도 개인 투자자들만 280억 정도 현재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은 260억, 기관이 34억 원 정도 팔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 정밀 업종이 2% 넘게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3%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52주 신저가를 써가던 ST바이오센서가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강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25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섹터도 2% 정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면은 KC 코트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쪽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 4%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2.8% 정도 올리면서 17,260원 선 확인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수가 좋은 만큼 모든 업종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섹터 3%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11.5%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한숨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월요일에 상한가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차그룹
스타트업 업체인 모빈과 함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에 참여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 현재는 12% 이상 들어 올리면서 12,86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오르면서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업종도 3% 가까이 지금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엠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국내 1위 구매 공급망 관리 기업인 엠로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지분을 한 33.4% 인수하면서 삼성 SDS 정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SDS가 이 엠로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벌써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시도록 하자면 어제장에서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코아시아가 현재 7%, 18% 정도 상승하면서 9,500원대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외 유일한 관련 협력사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 쪽을 미래 먹거리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좀 국내 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이 코아시아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개장하고 5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종목 검색이 지금 5분가량 지난 사이에 포착된 종목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막내 연구원이 또 열심히 또 저희 네.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막내 연구원이 올린 걸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네.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요 차트에 신성 델타테크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네. 네, 이 종목이 포착이 되어서 지금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면 이미 어제 거래량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5분 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틀 전에 있는 이 거래량, 아예 폭발하다시피 한 이 거래량, 이 거래량마저 좀 제압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으면은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성델타테크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SPG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제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또 때마침 또 포착이 되어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역시나 강한 종목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싶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40만 원권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이 40만 원을 넘어가는지 보시고 아마 40만 원을 장중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40만 원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휴식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이 다 들어오고 있네요. 네. 제가 급등 종목 위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 벌써 이제 수익을 붙여가기 시작하는데요. 코아시아 어제 이미 시간에서부터 이제 낌새는 보였었죠. 그래서 코아시아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은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량이 폭발했다 싶었는데 오늘 어제 거래량을 거의 다 따라잡았죠. 10분 정도만 지나도 이제 9시 10분만 돼도 이 거래량을 넘어서 갈 것 같은데 이런 모양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코아시아가 이 9,000원대,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9,000원만 돌파하려고 하면 다시 밀려 내려오고 돌파하려고 하면 밀려 내려온 모습이었죠. 오늘은 9,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고점 부근인 9,000원에서 9,500원 이 사이를 잘 유지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맨날 교육해드리는 게 이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하는 날은 상한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20% 이상 정도는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상한가에 못 들어가면은 윗꼬리를 또 오히려
시장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길게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한가에 들어가는 날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비슷한 예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종목이 있어요.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 관련주로 해서 오늘 급락이 나오죠.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후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윗꼬리가 쭉 달린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갈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항상 건전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금 관련주가 일시적인 현상이지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못 들어간다, 안착을 못 한다라고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일 때 본인이 갈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차익 실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전일 거래량 폭발했던 전일 거래량 넘어가고 있죠. 주의를 항상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조금 걸어놓거나 아니면 상승이 정체될 때 한 30%씩 분할로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장 종목 검색기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이 지금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초반에 10분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남은 시간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그 안에서 교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대표님께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 번 더 테마 좀 오늘장에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테마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해저터널 관련주들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해저터널 관련주도 오늘장에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 18% 넘게 오르면서 현재 77,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동아지질과 한국선제가 6%대,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5% 가까운 강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움직임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 하면은 앞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장 8.6% 정도 오르면서 40만 3천 원 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 흐름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는 좀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양그린파워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롭게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이었죠. 사실 이 초반에는 이 첫날에는 따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12% 정도 끌어올리면서 2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비가 오늘장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비 마찬가지로 최근 상장주죠. 2월 초에 상장된 이후로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유아용 가구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 지금 13% 넘게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26,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금양그린파워와 꿈비 같은 종목들까지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체크해 봐 드리자면 지아이텍 마찬가지로 12%, 더구전자도 16%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오늘 장초반 강합니다. 13% 올리면서 17,8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 지수는 뭐 계속해서 강세를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저희가 좀 미국장 따라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계획 세워가면 될까요? 네, 투자 계획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오늘 밀키트로 준비해서 왔던 이 섹터들이 자꾸 좀 꿈틀꿈틀 돼가지고 검색기에도 좀 잡히고 있는데 네. 예, 그 섹터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친환경 관련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내일 핵심 원자재법도 다시 한번 이틀 미뤘지만 발표는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양과 미래나노텍이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금양 같은 경우 한 6% 정도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보시면은 최근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살짝 휴식을 취하면서 이 45,000원 구간 여기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45,000원 구간에서는 기가 막히게 조정을 받으면서 유지를 잘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45,000원 구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5,000원 구간에 내려올 때 매수 포착 그리고 이탈하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작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태양광 관련주라던가 풍력 관련, 수소 관련주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제가 틈새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게 탄소 제로 아니겠습니까? 네. 예, 탄소 제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탄소 포집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늘도 뭐 2% 정도 올라오면서 최근에 상승 그리고 이제 조정 구간까지 보면서 21선 지지받는 모습까지 예쁘게 나왔습니다. 만원 구간 다시 회복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틈새 시장으로 순환매 정도 노리면서 먼저 간 에코프로를 나는 놓쳤어. 금양을 놓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뭐 JC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오 중이요, 바이오 벡터 쪽으로 해서 항상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놈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갔다가 싹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데, 대형주가 많이 가면은 이 종목이 못 움직입니다. 대형주들이 쉬고 이제 대장주들이 쉬는 구간에 틈새 시장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오늘보다는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보시고 뭐 수소 관련주나 뭐 JKN 엔터 뭐 이런 JNK 엔터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140% 1.4배 정도를 벌써 공급 계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이 나오는 이런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대표님께서 지금 큰 종목, 작은 종목까지 세세하게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요. 자, 저는 자리 옮겨서 바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에도 더 잘 갈 수 있는 테마,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그 오늘의 메인 재료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메인 재료는 반도체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이 조정 구간에 돌입해 있는데 이 코스피가 이 조정을 탈출해서 올라가려면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반도체주의 상승이다.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주는 주도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미지수다. 하지만 주도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지수 상승률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이제 SVB 관련해서 IT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 미래반도체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제가 자주 이제 언급을 드리고 수익률도 벌써 200%가 넘어가는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벌써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도체주가 이렇게 SVB 관련해서 밀려 있을 때, 바닥권까지 이렇게 다 내려와 있을 때, 혹은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 필요했는데 핑계가 너무 적절하게 나온 거예요. IT 관련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휴식이 가격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포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시장을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 보시고요.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을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잠시 후에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대형주를 봐야 할지 중소형주를 봐야 할지 아니면 이미 오른 종목 봐야 할지 바닥에 있는 종목 봐야 할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샵 3989번으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